늦은 밤, 방 안이 조용한데도 눈은 말똥말똥 뜨여 있습니다. 시계를 보니 벌써 자정이 넘었고 창밖 가로등 불빛은 노랗게 흔들리는데 몸은 전혀 잠에 들 기미가 없습니다. 나이 들어서 그렇지 하고 대충 넘기지만 사실 그 전에 먹었던 음식이 오늘 밤에 불면증을 만든 범인일 수도 있습니다. 60세 이후 많은 분들이 낮에는 별 문제 없는데 밤이 되면 눕자마자 한숨을 쉬게 됩니다. 낮 동안은 무릎이 아프거나 혈압이 신경 쓰였다면 밤에는 도무지 잠이 안 와서 괴로워집니다. 약국에서 수면제를 사 먹어볼까 고민하지만 그 전에 생활 습관을 한번 돌아보는 것이 훨씬 안전하고 근본적인 해결책이 됩니다. 특히 저녁 식탁에 올라온 음식과 간식, 이게 생각보다 훨씬 큰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흔히 불면증의 원인을 스트레스, 나이 탓 혹은 뇌의 변화 때문이라고만 생각합니다. 물론 그런 요소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놀라운 사실은 잘못된 음식 조합이 뇌의 신경 전달 물질을 자극하거나 억제해서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의 분비까지 방해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먹는 게 곧약이라는 옛말은 사실 잠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자주 듣는 사례가 있습니다. 한 68세 남성 환자분이 계셨는데 매일 저녁 삼겹살에 소주 한두 잔을 드시고는 밤마다 뒤척였습니다. 본인은 나이 드니 원래 잠이 줄었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알코올과 기름진 음식이 소화기와 뇌파에 동시에 부담을 준 결과였습니다. 술은 졸음을 빨리 불러오지만 깊은 수면은 방해합니다. 게다가 기름진 음식은 위산 역류를 유발해 누운 순간 가슴이 답답해집니다. 이 두 가지가 합쳐지면 당연히 밤새 뒤척일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경우 작은 실천이 놀라운 변화를 만듭니다. 그분께는 술을 줄이고 저녁에는 구운 생선이나 채소 위주로 바꾸라고 권했습니다. 단순히 식단을 조정했을 뿐인데 2주가 지나자 선생님, 요즘은 새벽에 깨는 횟수가 줄었습니다. 하고 웃으시더군요. 이것이 바로 음식과 수면의 연결고리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저녁에 배불리 먹고 나면 잠은 오히려 더 오지 않고 속은 더부룩해지고 새벽에는 화장실을 자꾸 들락날락 하게 되는 경우요. 단순히 나이 탓이라고만 넘기지 마시고 오늘 내가 어떤 음식을 어떤 조합으로 먹었나 되돌아보시면 새로운 해답이 보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바로 이 부분을 깊이 다루려 합니다. 60세 이후 수면을 방해하는 대표적인 잘못된 음식 조합과 피해야 할 습관들, 그리고 반대로 숙면을 돕는 음식들을 차근차근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한밤중에 뒤척이며 시계를 보던 시간을 온전히 깊은 잠으로 바꿀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싶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면서 느끼실 겁니다. 아, 별거 아닌데 이게 내 잠을 망치고 있었구나. 작은 깨달음과 작은 실천이 삶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작은 실천이 건강을 바꿀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음식과 수면의 숨은 연결고리에 대해 본격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음식과 수면은 따로 떨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60세 이후부터는 이 연결고리가 더 민감해져서 조금만 잘못 먹어도 밤새 잠을 설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낮에는 괜찮았던 음식이 밤에는 독이 될 수 있는 이유, 그 속을 들여다보면 몸에 변화가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위와 장이 소화 능력이 서서히 떨어집니다. 젊을 때는 삼겹살 한 접시와 맥주 한 잔을 먹어도 금세 소화가 되었지만 이제는 같은 양을 먹으면 위가 더부룩하고 오래 눕지도 못합니다. 소화가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잠을 청하면 뇌는 깊은 수면 신호를 보내지 못하고 자꾸 깨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왜 나는 자꾸 얕게만 자지? 하고 의문이 생기게 됩니다. 또 하나 중요한 연결은 혈당입니다. 음식을 먹으면 혈당이 오르고 인슐린이 분비됩니다. 낮에는 몸이 활동하니까 큰 문제가 안 되지만 밤에는 활동이 줄어들어 혈당의 오르내림이 수면 호르몬에 직접 영향을 줍니다. 혈당이 갑자기 떨어지면 몸은 경고 신호를 보내고 그 순간 잠이 깨버립니다. 이 때문에 새벽 3시에 꼭 눈이 떠진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 배경에는 혈당의 불안정이 숨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한 환자분은 72세 여성으로 늘 새벽이 3시에 깼습니다. 특별히 불면증 약을 드시는 것도 아니었는데 낮에 너무 달콤한 과일을 드시고 저녁에도 디저트를 즐기셨습니다. 혈당이 저녁에 치솟았다가 새벽에 떨어지면서 뇌가 불안정해졌던 겁니다.
저녁 식단을 바꾸고 과일은 낮으로 옮기자 새벽에 깨는 횟수가 놀랍게 줄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단순한 이유로 잠을 못 잤던 거냐며 그분도 깜짝 놀라셨죠. 물론 모든 연구가 음식과 수면을 완전히 설명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카페인이 수면을 방해한다는 것은 잘 알려져 있지만 실제로는 커피를 늦게 마셔도 곧잘 주무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는 개인별 대사 속도, 유전자 차이 때문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남들에게 괜찮다가 아니라 나의 몸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를 관찰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기억할 점은 음식은 단순히 배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몸의 호르몬 리듬과 신경 전달 물질을 조율한다는 겁니다. 트립토판, 멜라토닌, 세로토닌 같은 물질들은 음식에서 재료를 얻습니다. 어떤 조합으로 먹느냐에 따라 몸이 편안히 자라는 신호를 보낼 수도 있고 반대로 아직 깨어 있으라는 신호를 보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경험하셨을 겁니다. 저녁을 가볍게 따뜻한 국 한 그릇과 채소 위주로 먹었을 때는 금세 졸음이 오고 아침까지 편안히 주무신 경우가 많지 않으신가요? 반대로 늦은 시간에 과자나 빵 혹은 기름진 음식을 드셨을 때는 몸이 뒤척이며 왜 이렇게 불편하지 했던 기억이 있으실 겁니다. 그 차이가 바로 음식과 수면의 숨은 연결고리입니다. 앞으로 우리는 구체적으로 어떤 음식이 이런 연결을 방해하는지 또 어떤 음식이 잠을 돕는지 차근차근 풀어볼 겁니다. 지금까지는 단순한 상식이 아니라 실제 임상에서 환자들이 겪은 생생한 사례들을 통해 확인된 사실들입니다. 이 사실을 알고 나면 여러분의 저녁 식탁이 단순히 배부름이 아니라 오늘 밤의 잠을 결정하는 중요한 열쇠라는 걸 깨닫게 되실 겁니다. 다음은 많은 분들이 알고 있다고 착각하지만 실제로는 오해가 많은 주제, 바로 카페인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커피만 문제일까요? 커피잔을 손에 들면 따뜻한 향이 퍼지고 순간적으로 기분이 좋아집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내가 잠을 못 자는 건 커피 때문이구나 하고 단정 짓습니다. 물론 카페인은 대표적인 각성 물질이고 뇌의 아데노신 수용체를 막아 졸음을 늦추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실제로는 커피보다 더 은밀하게 잠을 방해하는 음식과 음료들이 우리 주위에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나이 든 환자분들 중엔 나는 오후에 커피 안 마시니까 괜찮아라고 하시지만 여전히 잠을 설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때 제가 묻습니다. 혹시 저녁에 녹차나 홍차는 드시지 않으세요? 그러면 깜짝 놀라며 그건 건강에 좋은 줄 알았는데요? 하고 답하시죠. 사실 녹차, 홍차, 심지어 보리차라고 생각하는 제품들 중 일부에도 카페인이 숨어 있습니다. 커피보다 양은 적지만 나이 들어 대사가 느려지면 소량의 카페인도 밤새 뇌를 각성시킬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잘 모르는 음식이 바로 초콜릿입니다. 달콤한 간식이라 생각하지만 다크 초콜릿에는 카페인이 꽤 많이 들어 있습니다. 저녁에 디저트로 드시고 오늘따라 왜 이렇게 뒤척이지? 하셨다면 그 작은 조각이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60세 이후에는 간에서 카페인을 분해하는 속도가 절반 이하로 느려집니다. 젊었을 때는 저녁에 커피를 마셔도 금세 잤던 분이 이제는 오후 2시 이후에도 카페인이 영향을 주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물론 모든 사람이 똑같이 반응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분은 밤 9시에 커피를 마셔도 곤히 주무시고 어떤 분은 낮 3시에 차 한 잔만 해도 새벽 2시까지 뒤척입니다. 학계에서도 개인차가 워낙 크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남들과 비교하는 게 아니라 나 자신의 몸이 어떤 신호를 보내는지 기록하고 관찰하는 것입니다. 저는 환자분들께 종종 작은 수면 일지를 쓰라고 권합니다. 오늘 오후에 무슨 음식을 먹었는지, 저녁에 어떤 간식을 먹었는지, 그리고 몇 시에 잠이 들었는지, 새벽에 몇 번 깼는지를 기록해 보라는 거죠. 의외로 많은 분들이 일주일만 기록해도 이 음식을 먹은 날은 꼭 뒤척였구나 하는 연결점을 찾습니다. 그 순간부터는 불면증의 원인이 단순히 나이 때문이 아니라 생활 습관 때문이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여기서 또 하나 짚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카페인은 커피에서만 나온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시중에 파는 두통약이나 감기약에도 카페인이 들어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약 성분에 카페인 무수물이라는 글자가 적혀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각성을 유도해서 약효를 빠르게 체감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하지만 밤에 이런 약을 먹으면 통증은 줄어도 뇌는 깨어 있어서 오히려 수면은 방해받게 됩니다.
따라서 카페인의 문제는 단순히 커피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소량씩 쌓여서 잠을 빼앗아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60세 이후에는 대사가 느리기 때문에 낮에 먹은 카페인이 밤까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결국 커피만 탓할 게 아닙니다. 차, 초콜릿, 심지어 약까지 예상치 못한 곳에서 카페인이 여러분의 밤을 흔들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커피 안 마시는데 왜 잠을 못 자지? 하고 의문이 들 때는 이런 숨은 원인들을 먼저 살펴보셔야 합니다. 이제 커피와 카페인의 문제를 확인했으니 다음은 또 다른 범인, 바로 소금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저녁 식탁에 짭짤한 반찬이 어떻게 한밤중의 갈증과 화장실행으로 이어지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저녁 식탁에 오르는 음식 중에 가장 흔한 건 바로 짭짤한 반찬들입니다. 김치, 젓갈, 장아찌, 국물 있는 찌개까지. 한국인의 밥상에는 소금기가 빠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익숙한 짠맛이 사실은 밤마다 여러분의 잠을 흔드는 또 다른 범인입니다. 나이가 들면 신장이 수분과 나트륨을 조절하는 능력이 떨어집니다. 예전에는 조금 짜게 먹어도 밤새 큰 불편 없이 잤는데 이제는 저녁에 짠 음식을 먹으면 몸이 곧바로 반응합니다. 갈증이 심해져서 밤에 물을 자주 찾게 되고 그 결과 화장실에 가려고 자꾸 잠에서 깨게 되는 겁니다. 왜 나는 새벽마다 꼭 한두 번 깨서 물을 마시고 다시 눕는다 하신다면 저녁 반찬의 소금량을 먼저 떠올려 보셔야 합니다. 저는 75세 남성 환자분을 떠올립니다. 이분은 늘 밤에 꼭 두세 번은 깨서 화장실을 간다며 고민이셨습니다. 검사 결과 특별한 전립선 문제도 없었고 당뇨도 잘 관리되고 있었는데 원인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식습관을 들어보니 저녁마다 된장찌개와 젓갈을 꼭 드셨더군요. 나트륨 과다 섭취로 밤새 갈증이 생기고 소변량이 늘어났던 겁니다. 저녁 식탁에서 국물은 절반만 드시고 젓갈은 줄이도록 했더니 일주일 만에 이상하게 요즘은 밤에 한 번도 안 깨네요라며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사실은 학계에서도 소금과 수면의 관계에 대해 다양한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일부 연구에서는 고염식이 교감신경을 자극해 뇌를 각성 상태로 만든다고 보고했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연구에서는 소금 섭취가 직접적으로 수면을 방해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결국 결론은 개인마다 반응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임상 현장에서 보면 특히 60세 이후에는 저녁 소금 섭취를 줄이면 수면 질이 눈에 띄게 개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하나 놓치기 쉬운 부분은 숨은 나트륨입니다. 나는 소금을 많이 안 쓰는데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가만히 보면 가공식품이나 즉석식품을 자주 드십니다. 소시지, 햄, 라면, 심지어 시중에서 파는 국이나 찌개에도 나트륨이 가득 들어 있습니다. 저녁에 이런 음식들을 드시면 본인은 짜다고 못 느껴도 몸은 이미 소금 폭탄을 맞은 상태가 됩니다. 그 결과 새벽마다 깨서 물을 찾게 되고 숙면은 멀어지게 됩니다. 그럼 소금을 완전히 끊어야 합니까? 하고 묻는 분들이 많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나트륨은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전해질입니다. 다만 저녁 시간에는 짠 반찬을 줄이고 국물은 되도록 피하는 게 좋습니다. 국물보다는 건더기 위주로 그리고 신선한 채소와 과일로 맛을 보완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혹시 여러분도 오늘 저녁에 국 한 그릇을 다 비우셨나요? 그렇다면 오늘 밤에도 갈증에 시달리거나 새벽에 화장실을 가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나이 탓이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저녁 내가 먹은 음식의 염분이 얼마였을까? 한번 곰곰이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소금은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밤의 잠을 훔쳐갑니다. 작은 조절이 큰 변화를 만듭니다. 저녁에 국물 반 그릇만 덜어내도 밤에 숙면 시간이 늘어나는 걸 직접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소금의 이야기를 마치고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기름지고 느끼한 음식이 어떻게 속을 괴롭히고 결국 밤잠을 빼앗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저녁 식탁에서 고소한 냄새가 피어오르면 입맛이 절로 당깁니다. 삼겹살, 치킨, 전, 튀김, 이런 기름진 음식은 먹는 순간 즐겁지만 그 대가를 밤에 치르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60세 이후에는 특히 소화기관의 기능이 떨어지면서 기름진 음식을 먹은 날은 속이 더부룩하고 눕자마자 가슴이 답답해지며 잠자리가 불편해집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기름진 음식은 소화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위는 음식을 분해하기 위해 강한 위산을 계속 분비하고 기름은 천천히 내려가며 위 안에 머뭅니다. 이렇게 위산이 많아진 상태에서 눕게 되면 위산이 식도로 역류하면서 속쓰림이나 가슴 답답함을 일으킵니다. 이때 몸은 편안히 자라는 신호 대신 불편하다, 깨어 있으라는 신호를 보냅니다. 그래서 잠이 들더라도 자주 깨고 깊은 수면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저는 66세 여성 환자분이 떠오릅니다. 늘 밤에만 심장이 두근거리고 속이 쓰려서 자다가 깨요라며 불면을 호소하셨습니다. 검사 결과 큰 심장 문제는 없었고 오히려 저녁마다 드시던 치킨과 라면이 원인이었습니다. 이분께 기름진 음식을 저녁에는 피하고 소화 잘 되는 죽이나 채소 위주의 반찬으로 바꾸라고 권했습니다. 2주 후 다시 배웠을 때 요즘은 밤에 가슴이 편하고 깊게 잘 자요라며 고맙다고 하셨죠. 작은 식습관 변화가 삶의 질을 바꾼 사례입니다. 학계에서도 위식도 역류질환, GERD, 고령층 불면증의 중요한 원인 중 하나라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다만 모든 기름진 음식이 다 해롭다는 건 아닙니다. 올리브유, 견과류 등 푸른 생선에 들어있는 불포화 지방은 오히려 심혈관과 뇌 건강에 이롭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저녁 늦게 먹는 튀김, 고기 기름, 라면 같은 포화지방과 트랜스지방입니다. 이들은 위산 분비를 과도하게 자극하고 소화를 늦추기 때문에 수면에 치명적인 방해 요소가 됩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개인차입니다. 어떤 분은 저녁에 삼겹살을 먹고도 잘 주무시지만 다른 분은 작은 양만 먹어도 속쓰림으로 고생합니다. 이는 위식도 괄약근의 탄력이 나이와 함께 약해지기 때문입니다. 특히 60세 이후에는 근육이 느슨해져 역류가 더 쉽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같은 음식을 먹어도 어떤 분은 괜찮고 어떤 분은 불편을 크게 느끼는 것이죠. 만약 여러분도 자주 경험하는 증상이 있다면 나는 왜 자꾸 자다 깨지? 하고 나이만 탓하지 마시고 저녁 메뉴를 먼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튀김 대신 찐 채소, 라면 대신 소화 잘 되는 국수나 죽, 삼겹살 대신 구운 생선. 이렇게 조금만 바꿔도 밤의 수면이 훨씬 편안해집니다. 이제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어젯밤 혹시 속이 더부룩해서 뒤척이지 않으셨나요? 그게 바로 기름진 음식이 남긴 흔적일 수 있습니다. 음식을 가볍게 조절하는 것만으로도 몸이 보내는 신호가 달라지고 숙면의 문이 열립니다. 이제 우리는 또 다른 강력한 방해꾼, 바로 단 음식을 살펴볼 차례입니다. 혈당의 롤러코스터가 어떻게 뇌를 깨우고 새벽잠을 빼앗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단 음식은 입안에 넣는 순간 달콤한 위로를 줍니다. 특히 저녁 식사 후 디저트로 케이크 한 조각이나 과일 몇 입을 먹으면 기분이 좋아지죠. 그런데 이 즐거움이 밤에는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이유는 바로 혈당의 롤러코스터입니다. 당분이 많은 음식을 먹으면 혈당이 빠르게 상승합니다. 이때 인슐린이 대량 분비되어 혈당을 급히 떨어뜨리는데 이 과정에서 몸은 큰 변화를 겪습니다. 혈당이 갑자기 떨어지면 뇌는 위기 신호를 감지합니다. 그 순간 아드레날린이 분비되고 심장이 두근거리며 몸은 깨어 있으려 합니다. 그래서 단 음식을 먹은 날은 이상하게 밤에 깊은 잠을 자지 못하고 새벽이 3시쯤 번쩍 눈을 뜨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 70세 남성 환자분이 있었습니다. 늘 새벽 3시에 꼭 눈이 떠서 다시 잠들기 힘들다고 호소하셨죠. 알고 보니 저녁마다 과일을 한 접시 가득 드셨습니다. 사과, 배, 포도까지. 과일은 건강식품이라고 믿으셨던 겁니다. 하지만 저녁 늦은 시간에 먹은 과일 속 과당이 혈당을 흔들면서 뇌를 깨운 것이었습니다. 제가 과일은 아침이나 점심에 드시고 저녁에는 소량만 드세요라고 조언드리자 그분은 일주일 만에 새벽에 깨는 횟수가 확 줄었다며 놀라워하셨습니다. 학계에서도 혈당과 수면의 관계는 활발히 연구되고 있습니다. 일부 연구에서는 고혈당이 수면 무호흡을 악화시킨다고 보고했고 반대로 저혈당 상태도 뇌를 깨우는 요인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아직 명확히 어느 정도의 혈당 변화가 불면증을 일으킨다는 기준은 없습니다. 하지만 임상 현장에서는 분명히 저녁에 단 음식을 줄이면 수면질이 좋아지는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단맛의 함정입니다. 과일만이 아니라 빵, 쿠키, 아이스크림 같은 디저트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건강에 좋다고 알려진 꿀차나 대추차 같은 전통 음료도 저녁 늦게 마시면
오히려 수면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달콤해서 마음은 편해지지만 혈당은 그 순간 오르락내리락하며 뇌를 각성시키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단맛을 완전히 끊으라는 건 아닙니다. 단맛은 우리 뇌의 행복 호르몬인 세로토닌을 잠깐 올려주기 때문에 기분 안정에는 도움이 됩니다. 다만 시간과 양이 문제입니다. 오전이나 점심 무렵에 소량 섭취하는 건 오히려 기분과 활력에 좋습니다. 그러나 저녁에는 가급적 피해야 밤의 숙면을 지킬 수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경험하지 않으셨나요? 저녁에 과자나 과일을 먹고 오늘따라 왜 이렇게 새벽에 눈이 떠지지? 하고 의아해했던 적이요. 그게 바로 혈당 롤러코스터의 흔적입니다. 나이 들수록 혈당의 변화에 몸이 민감해지기 때문에 작은 음식 하나가 밤의 평온을 깨트릴 수 있습니다. 결국 저녁 식탁에서 단 음식을 멀리하는 것이 깊은 잠으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입은 아쉬워도 아침의 상쾌함을 위해 선택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제 다음으로는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음식, 바로 술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한잔하면 잠이 잘 온다는 착각 뒤에 숨은 불편한 진실을 풀어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저녁 식탁에서 술 한 잔을 즐기십니다. 한두 잔 마시면 잠이 솔솔 오더라 하고 말씀하시죠. 사실 알코올은 처음에는 신경을 억제해서 졸음을 쉽게 유도합니다. 그래서 술이 수면제다라는 착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의학적으로 보면 술은 오히려 깊은 잠을 방해하는 주범입니다. 알코올은 뇌파를 얕은 수면 상태로 머물게 합니다. 겉으로는 빨리 잠드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깊은 수면 단계인 REM 수면과 서파 수면이 줄어듭니다. 그 결과 밤새 자주 깨고 아침에 일어나도 개운하지 않습니다. 술로 잠들면 자는 것 같지만 잔 게 아닌 상태가 되는 것이죠. 저는 67세 남성 환자분을 떠올립니다. 늘 나는 술 없이는 잠이 안 온다며 저녁마다 소주 반병을 마셨습니다. 처음에는 금세 잠들었지만 새벽 3, 4시에 꼭 깨서 다시 뒤척였죠. 술 때문에 간 수치도 나빠지고 위장도 자극받아 속쓰림까지 생겼습니다. 술을 줄이고 대신 따뜻한 우유 한 잔으로 바꾸자 2주 만에 새벽에 깨는 게 줄었다며 크게 기뻐하셨습니다. 학계에서도 술과 수면의 관계를 오랫동안 연구해 왔습니다. 일부에서는 소량의 알코올은 수면 개시에는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인정합니다. 그러나 반복된 연구 결과는 한결같습니다. 잠드는 데는 도움이 될지 몰라도 숙면에는 치명적이다. 특히 60세 이후에는 간의 해독 기능이 떨어지고 체내 알코올 대사가 느려져 효과가 더 오래 지속됩니다. 즉, 젊었을 때보다 훨씬 더 쉽게 밤잠을 방해하는 겁니다. 게다가 술은 이뇨작용을 강하게 만들어 새벽에 화장실을 더 자주 가게 합니다. 또 알코올이 근육을 이완시키면서 기도 주변 근육도 느슨해져 코골이와 수면 무호흡을 악화시킵니다. 나는 술 마시면 잘 잔다라고 느끼는 분들이 사실은 코골이로 주변 가족들을 힘들게 하고 본인도 산소 공급이 부족한 얕은 잠만 반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술을 수면 보조제처럼 사용하고 계신가요? 잠이 잘 온다고 믿지만 사실은 몸을 더 지치게 만드는 길일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술에 대한 내성도 달라지고 작은 양에도 수면이 크게 흔들립니다. 잠을 위해 마시는 술은 결국 잠을 빼앗는 술이 된다는 걸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대신 무엇을 선택할 수 있을까요? 저녁에 술 대신 따뜻한 허브차, 우유, 혹은 단백질이 살짝 들어있는 간단한 간식을 드셔보세요. 몸은 편안히 진정되고 뇌는 자연스럽게 수면 모드로 들어갑니다. 술이 잠을 준다고 착각하는 대신 건강한 대체 습관이 여러분의 숙면을 지켜줍니다. 이제 술의 진실을 확인했으니 다음은 조금은 의외의 범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바로 일부 치즈와 발효식품이 수면을 방해할 수 있다는 놀라운 사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치즈와 발효식품은 건강식으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뼈 건강에 좋은 칼슘, 장을 튼튼하게 하는 유산균, 맛을 풍부하게 해주는 발효 과정 덕분에 많은 분들이 매일 즐겨 드십니다. 그런데 의외로 이 음식들이 밤잠을 방해할 수 있다는 사실 들어보셨나요? 그 핵심은 바로 티라민 타이라민이라는 성분입니다. 티라민은 아미노산이 분해되는 과정에서 생기는데 숙성 치즈 체다, 파르메산, 블루치즈 등과 발효식품, 김치, 된장, 간장 등에 특히 많이 들어 있습니다. 이 성분은 뇌에서 노르아드레날린 분비를 촉진해 혈압을 살짝 올리고 뇌를 각성 상태로 만듭니다. 낮에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저녁 늦게 먹으면 오히려 뇌가 잠들 준비를 못하게 됩니다.
70세 여성 환자분이 계셨습니다. 건강을 위해 매일 저녁에 김치와 된장을 꼭 챙겨 드셨는데 늘 밤에 머리가 맑아져서 오히려 잠이 잘 안 온다고 하셨습니다. 김치와 된장에 들어있는 발효 아미노산과 소금, 티라민이 복합적으로 뇌를 자극한 결과였습니다. 식단을 조정해 저녁보다는 낮에 발효식품을 드시도록 했더니 수면질이 개선되었고 밤에 눈이 쉬이 감기네요 라며 크게 만족하셨습니다. 학계에서는 티라민이 혈압을 자극하고 수면 호르몬 분비를 억제할 수 있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연구가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일부 연구에서는 티라민의 영향이 미미하다고 보고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임상 현장에서는 특히 고령층에게 저녁 늦게 숙성 치즈나 발효 음식을 많이 먹으면 불면이 심해지는 경우가 자주 관찰됩니다. 물론 김치, 된장, 치즈 같은 음식이 무조건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낮에 적당히 섭취하면 장 건강과 뼈 건강에 좋습니다. 다만 저녁 늦게 과도하게 먹지 않는 것, 이것이 핵심입니다. 특히 치즈와 김치를 반찬 삼아 늦은 야식으로 드시는 습관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또 하나 놓치기 쉬운 점은 티라민은 숙성 정도가 깊을수록 더 많이 생깁니다. 오래 묵힌 김치, 잘 숙성된 치즈일수록 티라민 함량이 높아 뇌를 각성시킬 가능성이 더 큽니다. 그래서 저녁에는 신선한 채소나 덜 숙성된 발효식품을 드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치즈 안주에 와인 한 잔을 곁들이고 나면 몸은 노곤한데 머리는 오히려 또렷해져서 잠이 잘 안 오는 경우요. 그게 바로 티라민과 알코올이 겹쳐서 뇌를 자극한 결과입니다. 정리하자면 발효식품과 치즈는 낮에는 몸에 이로운 친구이지만 밤에는 수면을 훔쳐가는 도둑이 될 수 있습니다. 무엇을 언제 먹느냐가 중요합니다. 이제 다음은 조금 더 교묘한 함정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바로 커피가 아닌데도 카페인이 숨어있는 음식과 약들입니다. 많은 분들이 전혀 눈치채지 못하는 이 함정을 짚어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나는 커피 안 마시니까 괜찮다고 자신있게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커피잔이 아닌 다른 곳에서도 카페인 함정이 숨어 있습니다. 이 사실을 모르고 저녁에 무심코 음식을 선택했다가 밤새 뒤척이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바로 녹차와 홍차입니다. 건강에 좋다고 믿고 저녁에 따뜻하게 한 잔 마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녹차나 홍차에도 카페인이 들어있어 체내 대사가 느려진 60세 이후에는 저녁에 마신 한 잔이 새벽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특히 녹차의 경우 항산화 성분은 뛰어나지만 수면에는 방해가 될 수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합니다. 또 다른 카페인 공급원은 초콜릿입니다. 특히 다크 초콜릿은 생각보다 카페인 함량이 높습니다. 저녁에 디저트로 작은 조각을 먹고 오늘따라 왜 이렇게 잠이 안 오지? 하셨다면 그 원인이 초콜릿일 수 있습니다. 심지어 카페인이 들어간 에너지바나 음료도 요즘은 흔하기 때문에 건강식품이라고 믿고 섭취했다가 수면을 해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일부 약물에도 카페인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두통약, 감기약, 심지어 피로회복제 성분으로 무스카페인이 들어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약효를 빠르게 느끼게 하기 위한 것이지만 저녁 늦게 복용하면 뇌가 각성 상태에 머물러 밤새 잠이 오지 않게 됩니다. 한 환자분은 늘 감기약 먹으면 왜 이렇게 잠이 안 오지? 라고 하셨는데 성분표를 보니 카페인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원인을 알고 나서는 약 복용 시간을 낮으로 옮겨 수면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물론 모든 사람이 동일하게 반응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분은 초콜릿 한 조각에도 예민하게 반응하지만 어떤 분은 저녁에 홍차를 마셔도 큰 불편 없이 주무십니다. 이는 간 대사 속도와 유전자 차이 때문입니다. 그러나 공통적으로 60세 이후에는 카페인 분해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작은 양도 수면에 더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여러분께 권하고 싶은 건 간단합니다. 저녁 이후에는 라벨을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시는 겁니다. 음료, 간식, 약을 선택할 때 카페인이라는 글자가 들어있는지 꼭 확인해 보십시오. 의외로 많은 제품에서 그 이름을 발견하실 수 있을 겁니다. 혹시 여러분도 경험하지 않으셨나요? 커피는 전혀 안 마셨는데도 이유 없이 새벽에 눈이 번쩍 떠지는 경우요. 그럴 때는 내 몸에 숨어 들어온 카페인이 있었구나 하고 떠올려 보시면 해답이 보일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수면을 방해하는 여러 가지 음식들을 살펴보았습니다. 다음은 반대로 숙면을 돕는 음식 조합들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작은 식단의 변화로 어떻게 깊은 잠을 부를 수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수면을 방해하는 음식들을 살펴봤습니다. 이제는 반대로 저녁에 먹으면 오히려 잠을 잘 오게 돕는 음식 조합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나이 들어 불면으로 고생하는 분들께 음식은 자연스러운 수면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조합이 바나나와 요거트입니다. 바나나에는 트립토판이라는 아미노산이 들어있는데 이 성분은 뇌에서 세로토닌과 멜라토닌으로 바뀌어 수면을 유도합니다. 여기에 요거트가 더해지면 장내 유산균이 활성화되면서 뇌, 장축을 통해 편안함을 느끼게 합니다. 실제로 저녁에 바나나 반 개와 플레인 요거트를 조금만 먹어도 뇌는 이제 잠들 준비가 됐다는 신호를 보냅니다. 또 하나 권하고 싶은 조합은 호두와 따뜻한 우유입니다. 호두는 천연 멜라토닌을 함유하고 있고 우유 역시 트립토판과 칼슘이 풍부합니다. 따뜻하게 데운 우유는 위장을 편안하게 하고 뇌에 이제 쉬어라는 신호를 보냅니다. 여기에 호두 몇 알을 곁들이면 수면 호르몬 분비가 자연스럽게 증가합니다. 제가 만난 74세 여성 환자분은 밤마다 우유와 호두를 습관처럼 드셨는데 약 안 먹어도 요즘은 잠이 잘 와요라며 행복해 하셨습니다. 체리도 숙면을 돕는 과일로 유명합니다. 특히 타트 체리에는 멜라토닌이 풍부합니다. 다만 체리는 제철 과일이라 구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럴 땐 소량의 말린 체리나 체리 주스를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단, 너무 많이 먹으면 당분이 높아 오히려 혈당을 흔들 수 있으니 적당히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학계에서도 수면에 도움이 되는 음식들을 꾸준히 연구해 왔습니다. 어떤 연구에서는 트립토판이 풍부한 음식 달걀, 우유, 견과류 등이 수면의 질을 향상시킨다고 보고했고 또 다른 연구에서는 오메가3 지방산 등 푸른 생선이 수면 호르몬 분비를 돕는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동일하게 효과를 느끼는 것은 아니고 개인차가 있다는 점도 함께 강조됩니다.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할 건 음식은 수면을 방해할 수도 있지만 반대로 도와줄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단순히 피하는 것에 그치지 말고 적극적으로 도움이 되는 조합을 찾아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작은 간식 하나가 오늘 밤의 숙면을 지켜줄 수 있습니다. 혹시 오늘 저녁은 어떤 간식을 드셨나요? 만약 아직 드시지 않았다면 따뜻한 우유 한 잔에 호두 몇 알을 곁들여 보십시오. 약에 의존하지 않고도 자연스럽게 오는 졸음을 경험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제 음식 조합을 넘어 몸이 보내는 신호를 듣는 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때로는 음식 그 자체보다 몸이 보내는 미묘한 불편 신호를 놓치지 않는 것이 더 큰 열쇠가 됩니다. 우리 몸은 늘 신호를 보냅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신호를 무심코 지나치거나 나이 탓이라고만 생각한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60세 이후에는 몸이 내는 작은 신호 하나하나가 수면과 직결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저녁 식사 후 속이 더부룩하다는 느낌이 드신 적 있으신가요? 이는 단순한 소화 불량이 아니라 위가 아직 음식을 처리하느라 분주하다는 신호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눕게 되면 몸은 절대 깊은 잠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또 심장이 두근거린다거나 가슴이 답답하다는 증상은 알코올, 카페인 혹은 기름진 음식이 자극을 준 결과일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드니 그렇지 하고 넘기지 마시고 그날의 식단과 연결해 보시면 해답이 보입니다. 제가 만난 69세 남성 환자분은 늘 새벽마다 가슴이 답답해서 깨요라고 호소하셨습니다. 처음엔 심장 질환을 의심했지만 알고 보니 저녁마다 라면과 김치를 즐겨 드셨습니다. 고염분과 기름진 국물이 위를 자극해 역류가 생겼고 그게 가슴 두근거림으로 나타난 것이었죠. 식습관을 조정한 후 새벽에 깨는 일이 거의 사라졌다며 기뻐하셨습니다. 결국 몸은 늘 답을 알려주고 있었던 겁니다. 학계에서도 강조하는 부분이 바로 이 신체 자각입니다. 수면 연구자들은 불면증의 원인 중 상당수가 개인의 생활 패턴과 음식 반응에서 비롯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사람들이 자신의 신체 신호를 무시하거나 기록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환자분들께 늘 몸이 보내는 소리를 메모하세요 라고 권합니다. 그 방법은 간단합니다. 수면 일지를 만들어 보세요. 저녁에 무엇을 먹었는지, 몇 시에 잠들었는지, 새벽에 몇 번 깼는지, 아침에 개운했는지를 기록하는 겁니다. 단 일주일만 써도 놀라운 패턴이 보입니다. 아, 이 음식을 먹은 날은 꼭 뒤척였구나. 혹은 이 간식을 먹은 날은 숙면을 했구나 하는 연결점을 찾을 수 있습니다.
물론 모든 신호가 음식 때문만은 아닙니다. 약물, 스트레스, 환경 요인도 있습니다. 하지만 음식을 먼저 살펴보는 것이 가장 쉽고 가장 빨리 바꿀 수 있는 부분입니다. 몸이 보내는 작은 불편 신호를 놓치지 않고 기록하면 불면의 원인을 찾는 길이 훨씬 짧아집니다. 혹시 여러분도 요즘 자꾸 새벽에 목이 말라 깨는 경험을 하고 계신가요? 그건 단순한 노화 현상이 아니라 저녁 식탁의 소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혹은 잠들기 전 심장이 두근거린다면 숨어있는 카페인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몸은 늘 답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귀 기울여 듣지 않았을 뿐입니다. 결국 불면증은 몸이 보내는 신호를 해석하는 훈련에서 풀립니다. 음식과 수면의 연결고리를 이해하고 몸의 언어를 읽는 것. 이것이 진정한 숙면의 열쇠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작은 변화가 어떻게 깊은 잠을 불러오는 큰 변화를 만드는지 마무리 이야기로 들어가겠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잠은 사치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새벽에 눈을 뜨면 창밖엔 고요한 달빛만 흐르고 방 안은 정적에 잠겨 있지만 몸과 마음은 여전히 긴장되어 있습니다. 왜 이렇게 자주 깨는 걸까? 이젠 나도 어쩔 수 없구나 하고 체념하게 되지요. 그러나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주 작은 변화가 여러분의 밤을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을요.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저녁의 음식은 단순한 배부름을 넘어서 밤의 수면질을 결정하는 열쇠가 됩니다. 짭짤한 반찬을 조금 줄였을 때, 기름진 음식을 가볍게 했을 때, 단 음식을 낮으로 옮겼을 때, 술 대신 따뜻한 우유를 선택했을 때, 이 작은 실천이 쌓여서 깊은 잠으로 이어집니다. 저는 진료실에서 수없이 많은 분들을 만났습니다. 약에만 의지하던 분들이 식습관을 조정하고 수면 일지를 쓰며 몸의 신호를 들었을 때 이젠 새벽에 깨는 게 무섭지 않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분들의 눈빛이 얼마나 편안하고 밝아졌는지 모릅니다. 그것이 바로 작은 변화가 만들어내는 큰 기적입니다. 물론 모든 것이 음식만으로 해결되진 않습니다. 환경, 스트레스, 나이의 영향도 분명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직접 조절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영역이 바로 저녁의 음식 선택입니다. 스스로 할 수 있는 작은 노력으로 오늘 밤을 지켜낼 수 있다는 건 큰 희망입니다. 이제 잠자리에 누워보세요. 따뜻한 조명 아래 소금기 덜한 저녁 식사, 가벼운 간식, 술 대신 우유 한 잔, 몸은 서서히 긴장을 풀고 마음은 평온해집니다. 아, 오늘은 푹 잘 수 있겠구나 하는 안도감이 찾아옵니다. 이런 순간이 쌓이면 내일의 아침은 한층 더 가볍고 밝아질 겁니다. 여러분, 숙면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거창한 약이나 특별한 치료가 아니어도 됩니다. 내가 오늘 저녁에 어떤 선택을 했는지 작은 변화가 내일의 삶을 바꿉니다. 따뜻한 말씀으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지금 시작하시면 내년 이맘때는 전혀 다른 삶이 펼쳐질 수 있습니다. 오늘이 그 첫걸음입니다.